삼성페이나 카드 사용으로 집에 쌓여있는 동전들을 처리하기가 애매하죠. 오늘 소개할 제품은 유부남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형 저금통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전에 친구들이 저 결혼할 때 돈 열심히 모으라고 사준 대형 저금통인데요. 요게 저금통 이외에 많은 부가적인 기능을 지녔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금통 본연의 기능인 동전 수납하고 보관은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단에 동전도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가서, 이 하단에 잠금 장치도 있어서 비자금 조성에도 확실하죠. 그리고 이렇게 밑에 전원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키면은 뾰로롱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오락기가 됩니다. 뭐 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이 하단에 버튼들이 있는데 이거 누르면은 LED들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렇게 변해요. 친구들이나 손님 왔을 때는 이렇게 켜서 접대를 하고, 혼자서 할 때는 좀 정신 사나우니까 꺼놓고 플레이를 하면 되게 괜찮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판도라 박스라는 이제 기판이 들어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월광법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 개수가 얘는 한 1000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번호가 999번이거든요. 그래서 999개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2017년도쯤에 결혼해서 이제 받은 건데, 그때만 해도 요게 불법 핵인지 몰랐어요, 월광보합이. 근데 이제 나온다 산다 때 요게 나와서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좀 알아보니까 SNK랑 특히 심한 갈등이 있고, 다른 것들도 일부 오래된 게임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크리에이터인 창작자 입장에서 이렇게 불법을 사용하는 게 좀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게임들은 스팀이나 이런 걸로 따로 구매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조그 버튼이 달려 있어서 이걸로 볼륨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를 할 때 돈을 넣고 플레이할 수도 있고 안 넣고 플레이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 기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열어서 여기 박스가 있어요. 요게 이제 월광보합인데, 요거의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까만 버튼을 이렇게 이제 세팅 모드에 들어 세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투입되는 동전 설정을 누르면은 100원짜리 몇 개를 넣어야 게임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게임 세팅에 가면은 각각의 게임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으로 돈을 넣고 플레이해도, 돈 안 넣고 해도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돈을 넣고 하는 게 조금 더 게임을 쫄깃하게 재밌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귀찮으니까 돈을 안 넣고 그냥 플레이를 합니다. 기본 디자인 자체가 되게 깔끔한 편이어서 집안 인테리어를 크게 해치지 않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점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은 네오 드리프트라는 게임을 아주 좋아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차를 고르고, 제발 안돼. 네, 이런 식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히 동전 넣어서 하다 보면 되게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쌓게 돼요. 요거의 단점이라면, 제가 요거 3년 정도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1P 레버를 좀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1P 레버가 2P 레버에 비해서는 잘 안 들어요, 커맨드나 이런 게. 물론 아까처럼 간단한 게임들은 상관없지만, 뭐 격투 게임, 뭐 킹오파라든지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거를 할 때는 확실히 2P로 하는 게 훨씬 더 커맨드가 잘 먹혀서 2P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좀 버튼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강중약으로 버튼을 총 6개를 쓰거든요. 근데 킹오파 같은 경우에는 강발, 약발, 강손, 약손에서 키를 4개만 써요. 근데 요 키 매핑 자체가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스트리트 파이터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킹오파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약손, 약발, 강손, 강발이 돼요. 보통 이제 오락실에서는 약손, 약발, 강손, 강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맨드를 입력을 할 때 좀 꼬여요. 그러니까 키 매핑이 안 된다는 게 되게 큰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이제 스파 유저분들은 괜찮지만 킹오파 같은 걸 많이 하시는 유저분들, 그리고 4키를 쓰는 그런 이제 게임들을 할 때는 좀 헷갈려요. 그럼 만약 이런 식으로 이거를 오래 쓰다가 레버나 이런 버튼들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은 버튼의 위치를 바꾸고 싶은데 그냥 써야 되냐, 요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판에 라사가 있거든요. 그냥 빼줄게.
이렇게 하면은 이 상판을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요것들은 이게 전원선인 것 같고 여기 특징적으로 색깔 있는 요 선들이 데이터 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은 요 선들을 빼가지고 배선 위치를 바꿔주면 충분히 쉽게 요 위치를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왕 까본 김에 내부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안쪽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파워 서플라이인 것 같고요. 여기도 고양이 털이 쌓여 있어. 진짜 대단하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월광보합 게임기죠. 판도라 박스. 이게 동전통이랑 이게 동전 카운트 하는 거죠. 생각보다 내부 구성이 엄청 심플하죠. 일단 다시 끼워놓고 대부분 이런 가정용 오락실 게임기가 이제 월광보합이나 이런 기판만 중국에서 사와가지고 그냥 개인 사업자가 보통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어 갖고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구조는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 뜯어본 김에 뒷판까지 한번 다 뜯어볼게요. 됐어. 자, 이렇게 뒤에를 보면은 자, 일단 열쇠로 이걸 열어보면은 이렇게 열리죠. 아까 봤던 판도라 박스랑 뭐 파워랑 이런 게 좀 더 심플하게 잘 보이네요. 이 안에 있는 요거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요거를 이렇게 뺀 다음에 위에도 이렇게 빼면은 뒷판을 까보니까 여기 모니터가 들어있죠. 제 거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니까 삼성 모니터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거 분명히 살 때 LG 모니터 들어있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브랜드 모니터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여기 소켓 요게 지금 월광밥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DVI 포트가 하나 남잖아요. 여기에 이제 컴퓨터나 다른 걸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아니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것도 이 DVI 포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시면은 이 화면으로 그런 것들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 레버도 지금 다이렉트로 판도라 박스에 연결이 돼 있지만 레버를 컨트롤러를 하나 두고 USB 입력 단자를 한 다음에 스위처를 하나 두면은 이 안에다가 뭐 플스든 엑박이든 뭐든 다양한 게임기를 넣어놓고 게임기를 전환해 가면서 이 안에 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론상의 이야기고 실제로 하려면 조금 복잡해요. 왜냐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4 같은 경우에는 공식 인증된 레버 아니면은 플스에서 이제 USB 연결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듀얼쇼크에 컨트롤러 칩을 꺼내가지고 마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엑박 같은 경우에 윈도우 호환 컨트롤러가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구상을 하시면은 밑에다가 이제 엑스박스라든지 다양한 콘솔들을 채워놓고 이 게임기 하나로 모든 게임을 다 즐길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론상인 거고 좀 복잡해요. 그걸 하기 싫으니까 저처럼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거겠죠. 여러분들 의지만 있으면 이거를 설계해가지고 직접 조립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하는데 비용은 뭐 원가나 25만 원 안쪽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좀 귀찮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직접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3년 동안 제가 요거를 쓰다 보니까 요거의 가장 큰 단점은 소음이 너무 심해요. 이 레버 움직이는 이 버튼을 누르는 소음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밤중에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처음에는 게임이 막 1000개나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갖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처음 사놓고 조금 하다가 그 이후에는 친구 올 때까지 거의 장식품이에요. 만약에 본인 플레이용으로 이런 걸 사신다고 하시면 요거 말고 손바닥만하게 나오는 제품들도 많아요. 그런 걸 사시는 게 훨씬 더 플레이하기는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음도 너무 심하고 부피도 굉장히 커서 설치하는데 제약도 있다는 거. 어쨌든 요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나쁘진 않아요. 특히 친구들 왔을 때나 접대용으로는 요만한 게 없거든요. 요런 게임기 남성분들 로망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요런 거 하나 갖고 싶으시다. 그런데 와이프를 설득을 해야 된다. 아니면 여자친구 설득해야 된다 하면은 그냥 말하세요. 조금 큰 저금통 하나 갖고 싶다. 동전 열심히 모아보고 싶다. 하나 사도 되겠냐? 하면 대부분 흔쾌히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 구매해서 큰 저금통으로 활용도 하시고 게임도 하시고 하시면은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는 안녕.